함성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김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나 TV로 강연을 보신 적이 있으셔서 오늘 오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다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 시절에. 근데 이제 제가 제 꿈은 이렇게 강연자가 되는 건 아니었고요. 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사실은 안 되고 전공도 했는데 좀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고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아오신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대부분 되셨어요? 안 된 게 있으세요? 안 된 게 있죠. 저는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면 지금의 남편과는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요.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도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도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안타깝죠, 정말. 사람은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잖아요. 근데 보통 결혼한 사람들에게 누구랑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이래요.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하고 같이 와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했었어요? 조심스럽네요, 이런 질문. 제가 왜 결혼을 말씀드리냐면요, 동의보감의 핵심이 되는 관통하는 주제의 문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문구라네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온대요. 소통이 안 되면 아프대요.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보기엔 못 먹어서 아픈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여전히 뭐 못 먹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소통이 안 되는데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고 그 통증에 대한 보상으로 무언가의 일이 자꾸 도미노처럼 벌어진다고 하네요. 이게 몸의 구조랑도 되게 비슷하고 정신의 구조나 건축의 구조나 사회의 구조하고도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강연을 이렇게 할 때 여성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여성의 마음을 일반 남자보다 조금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성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누나 4명, 친엄마 1명 이렇게 많은 여자 속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의 마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진관사가 상당히 글로벌한 모든 인물들이 왔을 때 종교를 초월해서 방문하는 사찰인 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몇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핵심적인 요소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를 보셨던 우리 스님께서 통역을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유치하지만 우리 스님이 학교 다닐 때 영문학을 전공하셨죠? 아니에요? 우리 스님이 뭐 스님들은 그런 거 뭐 이제 개의치 않지만 그 대학 나오셨죠? 그 뭐 뭐 또 이대 나온 사람도 있고 똥배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대에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를 잘하셔요.
만약에 스님이 영어를 하시는 분이 없었다면 외국인들이 와서 저를 구경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통은 안 돼요. 그냥 구경밖에 안 돼요. 구경. 그러니까 여행이 있고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은 구경하는 거고 여행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광에서 여행으로 가려면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 얘기도 똑같이 남자 여자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로 헤어진다고 하죠? 성격 차이. 그리고 뭐 절도 그렇고 뭐 모든 회사가 그렇죠.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데 뭐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고상하게 말하지만 또라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또라이. 자기네 회사에 또라이가 있다는 또라이. 여러분 주변에는 또라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요. 자, 이 안에. 이쪽 아니면 이쪽. 회색 아니면 검은색. 있어. 또라이는 저를 떠나질 않아요. 그냥 수호신. 그 회사를 절대 떠나지 않아. 근데 억울한 거는 우리가 도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도라이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여러분은 본인을 도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도라이일 확률이 제일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머, 강사님, 제가 도라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기에 소통의 1번은 자기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척도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중심이기도 하지만 난 한 점일 수도 있다. 이 360도에. 그러면 이걸 쉽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도라이인지 아닌지. 여러분 핸드폰으로 본인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딱 들어보세요. 나 목소리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죠? 근데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같아요? 거지 같아서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좀 거지 같죠? 좀 땡땡대는 것 같고 내 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뭐라 그래요? 친구들한테 들려주면 네 목소리 거지같이 잘 녹음됐는데 지금? 네 목소리가 원래 이래. 말투도 이렇고. 그러면 이제 아닌데? 자기만 아니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쉽게 설명해서 사람이 내의가 있고 외의가 있는데 자기 목소리는 주로 내의로 감지한대요. 여기 머리에 남아있는 울림. 근데 남의 소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막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남이 나라고 느끼는 나가 차이가 나는 거래요.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상도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도라이요? 상. 영어로 하면 very. 예? 뭐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면 개 좋다. 개가 베리라는 뜻이거든요. 뭐 일본 말로 스고이. 이게 뛰어나다. 그러면은 강사님, 제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절에 와서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진관사와 스님들이 호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저 이거 제 비즈니스 강의가 아니에요. 절에서 스님이 저한테 돈을 주는 강의가 아니에요. 끝나고 밥만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이 얼추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제 강연료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스님이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기회 한번 주시면. 근데 그 왜 그랬겠냐고요. 스님하고 저는 종교도 다르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고 싶어 했겠냐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매력을 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전 그 중에 하나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만 오늘 소개할게요. 저는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딱 그 티가 난다는 걸 제가 500만 명 만나봤거든요. 되게 좀 23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점을 보는 게 아니라 통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경우의 수는 보통 이렇구나. 아, 이런 경우에 그 오류가 있긴 한데 8, 90%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특징이 딱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은 건 부자래요. 잘 사는 거는 사이가 좋은 거래요. 사이. 그러고 보면 돈 많은 부부라고 다 사이가 좋나요? 안 좋은 집이 있죠. 돈 엄청 많은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돈도 없고 부부 사이 안 좋은 집은 천지예요. 천지 그냥. 돈도 없고 사이도 거지 같고 뭐 그냥 맨날 지랄 쳐 싸우고 그냥 지겨워 씨 아주 그냥 뭐 헤어지지도 못하고 씨 아주 애들 때문에 그냥 그 한 집 걸로 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도 없고 사이도 안 좋고. 근데 돈도 많은데 사이가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없는데 또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부부 사이 좋은 집이 있대요. 실제로 있대요. 남한에 3집 정도가 있는데 제주에 한 집인가 있고 서울 경기는 없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가 좋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보여드릴게요. 결혼을 하면 본인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본인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래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스님들은 결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계속 보고 이것에 대해서 관계 맺기를 계속 설정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보통은 결혼 안 하면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을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남편 아주 그 종자들 모습을 또 내가 보게 돼. 그냥 아주 그 종자들 씨가 어쩜 그렇게 그냥 지혜비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종자들이 아주 그냥. 그래서 결혼은 이게 왜 어렵냐면 서양 속담에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래요.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래요. 몸이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가 다 좋아 보인대요.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래요. 다 맛있어 보여서 많이 산대요.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래요. 아무나 만난대요. 그러면 뭐가 간단한 지혜냐? 의자는 아침에 사고, 장은 배부를 때 보고, 연애는 홀로 설 때 하는 거래요. 그럼 결혼하기 제일 좋은 분이 누구예요? 스님이라고 생각해. 스님들이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분들이다. 왜? 홀로 선 분들이니까. 예? 근데 스님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하고 하는 거고, 그걸 이렇게 많은 대중들하고 저는 그 좋은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느껴요. 그걸 제가 느끼니까 친정집처럼 생각하고 오지 않겠어요? 종교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게
종교가 같다고 반드시 느낄 수도 없는 거고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없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느껴지지도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가 달라도 느낄 수가 있고 성별이 달라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참 그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게 참 희한해. 근데 이 부부 사이 이제 여러분 이제 결혼하셨고 지금 남편하고 계속 사실 거죠. 어떻게 되세요? 계획이? 예? 사람들이 저한테 김 선생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된다는 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필요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해야 한다.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요? 여러분이 남편을 쉽게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지역사회의 다른 여성이 피해를 봐요. 그 새끼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가 피해자를 만들어내. 두 번째, 여러분이 이별을 하고 새로운 만남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별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놀랍게도 비슷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심지어는 더 못한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도찐 개찐이라고 한다고요. 경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강사님 저는 남자 복이 없나요? 삼재인가요? 그래서 미국 이민 가. 그래서 미국 또라이를 또 만나 거기서. 인종차별하는 또라이 새끼를.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 필리핀으로 가서 또 다리에 총을 맞아. 그리고 아홉수인가 뭐 이런 맨날 뭐 이렇게 뭐 그거 그 수나 보고 있고 막 이름이나 바꾸고 뭐 막. 고통이 반복된다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 최근에 고통이 반복되셨다면 여러분이 뭘 잘못 하신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운명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하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그 신호를 해석하고 그 신호를 지킨다면 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삶의 불청객이 찾아올 때 쫓아내려고 한대요. 근데 그러면 더 딱 달라붙어서 더 안 나간다네요. 근데 불청객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진관사가 종교를 초월해서 누군가가 올 때 제가 느꼈던 건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마음을 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사의 음식들도 보면 보살님들이 스님들이 되게 정성을 써서 누군가를 귀하게 대접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밥을 2번 먹었죠. 돈 안 내고.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받은 거예요. 스님들의 표정과 보살님들의 표정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간대요. 그 선물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인격이래요. 그래서 20, 30대 아이들에게는 야, 걔 애가 엄청 똑똑하대. 이게 칭찬이래요. 아, 걔 애 똑똑하더라. 근데 40, 50이 되면 뭐라고 말해야 칭찬이냐면 그분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 그 언니 진짜 인격적. 그 형 진짜 인격적이야, 사람이. 이게 지금 칭찬하는 말이래요. 70이 넘으면 그분은 참 덕이 있으셔. 어른. 이래야 칭찬이래요. 근데 막 5, 60대가 됐는데 똑똑하더라고 그 언니는 아주.
매사에 발라가지고 아주 그냥 어찌나 그렇게 총기가 가득한지 아주 한치의 오차가 없어. 그 언니는 이건 지금 개쌍욕을 하는 거래요. 나이 허쳐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그 사람 부자래. 그게 뭐 이렇게 칭찬입니까? 열심히 산 거죠 뭐. 아 근데 참 사람이 인격적이시더라. 참 어쩜 덕이 있으셔. 진짜 어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야. 진짜 어른.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요즘에 혹시 불청객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면 저희가 귀한 선물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작은 불꽃들이지만 이렇게 모아서 한 대 있어서 또 그 불을 또 우리 개인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증권사와 이런 인연을 맺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스님들이 뭐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인상이 좋다고 생각해요. 인상. 이 엄마가 인상이 좋잖아요. 애들이 잘 돼요. 100%예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 엄마가 인상 좋으면 애들은 무조건 그 영향을 받아요. 아빠가 인상이 좋잖아요. 집안이 평화로워요. 엄마 그리고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는 100% 인상이 또 좋더라고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는 예쁜 분이에요. 근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인상이 좋아요. 이게 제가 500만 명을 만난 제 작은 소결론. 엄마는 딱 두 종류. 인상, 진상. 에? 진상은 화상하고 동의어. 뭐 도라이 다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인생 간단해 그냥. 강사님, 제가 인상인지 진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 부르는 호칭들은 가짜니까 믿지 마시래요. 제가 회사에서 뭐 사장, 이사예요. 그러면 앞에서 직원들이 뭐 이사님 들어가십시오. 뭐 교수면 뭐 교수님 들어가십시오. 뭐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 거짓말이래요. 등 뒤에서 부르는 호칭만 진짜래요. 앞에서만 뭐 사모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모님 가시니까 또라이. 아 또라이 상 또라이 진짜. 아우 갑질은 아주 그냥. 등 뒤에서 부르는 게 진짜. 어머 강사님, 제가 인상인지 진상인지 알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저녁에 집에 가보세요. 엄마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인상.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아빠하고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 나고 막 분위기 밝아지고. 진상. 어머 그거 말고 강사님 없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항상 저 남자랑 나랑 맞냐 안 맞냐, 저 여자랑 나랑 맞냐 안 맞냐, 선생님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내 자신입니다. 내가 괜찮으면, 내가 꼬시면 벌이 오고 나비가 오고, 내가 상한 음식이면 초파리 오는 거 아닙니까? 벌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로 있으면 그거에 적합한 게 올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자신이 전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병원에도 가면, 저도 뭐 요즘 귀도 안 좋고 뭐 어디가 좀 아픈 데가 있어서 뭐 병원에 가고 또 큰 병원에 또 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 이제 10월쯤에 뭐 MRI하고 뭘 펫이라는 걸 찍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뭘 이렇게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면 선생님이 그냥 문진하시는 거지만, 자, 그러면 제가 스스로 찍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코멘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는 뚜렷한 이런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진관사 딱 오면서 아, 벚꽃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은행 색깔 어쩜 이렇게 노란색이냐? 이런 적이 여러분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인상 좋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계절의 변화를 모른대요. 두 개 안 돼요. 덥다 춥다 그냥. 표현도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정말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갈 사람들 빨리빨리 가야지. 무슨 미련이 많아가지고 막. 고창에 일하러 갔는데 선운사의 단풍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남자들이 보통 뭐 단풍 보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때 40대 초반이었고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운사 단풍은. 여러분 혹시 선운사 단풍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올 가을에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게 빨간색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하늘이 불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단풍 밑으로 아줌마 수천 명이 덧빨간 잠발 입으시고 막 이게 막 선운사 단풍도 타고 아줌마도 타고 막 그냥 막 다 타버려 그냥 막 이게 막 물줄기가 아줌마 타고 단풍 타고 막. 근데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감수성이 좋거든요. 서울에서 오셨는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줌마 두 명이 대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한 분이 먼저 이러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어머 누구야 난 다음 세상엔 이런 하늘에서 새처럼 살고 싶다. 소녀 같더라고요. 표정, 말투.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래요. 근데 제가 또 진관사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스님들이 동안도 있고 동심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지키라고 하면 뭘 지켜야 좋겠어요? 동심.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난 다음 세상에 이런 하늘에서 새처럼 살고 싶어 그러는데 눈빛, 얼굴에서 나오는 기운, 목소리 너무 소녀 같기 좋으셔요. 함께 오신 아줌마는 감동의 끝이에요. 미친년. 그 두 분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단풍하고 미친년하고. 제가 보이기엔 되게 친해 보이던데 너무 달라서 친해졌나요? 나이가 먹으면서는 우리가 굳이 지킨다면 동안이 아니고 동심을 지켜야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는 경계. 부자냐 가난하냐, 너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너 종교가 뭐냐 내 종교가 뭐다. 사람이 제가 보기에 궁극의 깨달음에 가면 저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자기랑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고 자기가 공부 못한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고 나랑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경계들이 상대적으로 없어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 안 한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이제 그 단계들에 이르는데, 근데 그 동심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심이 없으면 표정에서 나타나. 그게 사람이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좋은 거 하나씩 소개할게요. 진관사 스님들이 말투를 보면 전 성악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말투, 전 소리가 먼저 들려요.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리에는 약간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는 바람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헬라어로 동의어가 뭐냐면 영혼이래요.
영혼, 숨, 바람, 뭐 영어로 하면 spirit, soul, 뭐 한국말로 뭐 하면 뭐 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목소리에는 기가 느껴진다는 건 힘이 느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자세와 태도, 자기의 철학, 존재 방식, 이게 음성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북동이나 평창동 이런 데에서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어때요?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여기 부자 동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은평구예요. 홍제동입니다. 무학재예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여보세요? 이렇게 만다고요. 목소리에 후가시가 없다고요. 사람이 언제 뽕을 넣나요? 본질에 힘이 없을 때 인간은 뽕을 넣거든요. 머리에도 아줌마들 뽕 이거 막 이렇게 구루마로 말아가지고, 옛날 저 어렸을 적에 누나들 가다마이 여기 어깨 뽕 이렇게 있고 막, 다른 데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신성한 사찰에서 스님들 모시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 본질이 충만하지 못하면 말에 음성에 뽕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스님들 이미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스님들 목소리 봐보세요. 어떤 종교적 뽕이 없어요. 그냥 말을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내가 그 틀을 넣고 싶어 하거든요. 교수는 교수처럼 말하고 싶어 하고, 사장은 사장처럼 말하고 싶어 하고, 성직자는 그게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종교의 권위를 세우려고. 근데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그 껍데기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그럼 뭐야? 후가시가 들어가면 후가시. 그러면 후가시가 들어가는 순간 자기들끼리 리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담을 넘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호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겠죠. 사람들이 모두 다. 저만이 아니라. 저는 그걸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근데 이 나이가 먹을수록 동심을 지키면 좋은데 지키기가 어렵죠. 왜? 인간의 이름 앞에 나이가 먹을수록 영광도 붙고 상처도 붙으니까. 그러니까 영광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동심 있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되게 유명한 화가한테 이제 자기 남편한테 그림 좀 그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계속 그림을 그리냐 했더니, 여보, 모든 어린아이는 그림을 그린다. 근데 나는 계속 그렸고 당신은 중간에 그것을 그만뒀을 뿐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도 붙었고 상처도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나이 먹고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표정을 짓고 그 에너지를 내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매력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인상이 좋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유머래요. 여자분들은 조건이 같으면 유머 있는 남성에게 좀 매력을 더 느끼는 편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조건이 같으면 유머 있는 남성이 좀 더 선호된다. 동의되세요? 동의되세요? 그래서 개그맨 와이프들 특징이 뭐예요? 미인이고 나이는 어리시고. 솔직히 여러분 남편 결혼해 보니까 지금 유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그맨 와이프는 이쁘시고 나이가 어리시고 내 남편은 유머가 없으시고,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 내가 유머라는 말은 웃기다는 뜻이 아니래요.
휴먼에서 나온 단어고요. 뜻은 흐르다래요. 흐른다.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 반전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보기에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뭉쳐지는 때가 있거든요. 피가, 정신이. 근데 이거를 탁 틀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에너지를 흘리게 하는 것, 숨을 쉬게 하는 것, 그게 유머래요. 웃기고 헛소리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유머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거래요. 헛소리 이런 거 막 농담 이런 거 말고요. 남자는 좀 유머 있는 여성을 좋아해요? 말이 없고 고전적인 여성을 좋아해요? 유머 있는 여성 좋아해요? 아니요. 예쁜 여성을 좋아해요. 남자는 안 예쁜데 웃기려는 여자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파이어 막 이런. 나 이런 또라이가 왔어. 나 진짜 이게 안 웃을 수도 없구나 진짜 이게. 남자는 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남자랑 살아보시니까 나이 먹고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되죠. 인자해져요, 잘 삐져요? 삐져. 지금 남편이 같은 사람도 아닌데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하고 동굴로 싹 들어가 버려요? 동굴로 들어가. 그럼 여러분은 동굴로 들어간 그 남자를 어떻게 해요? 에? 내버려 둔다고요? 보통 다른 절에선 기다려줘요라고 하는데 오늘 진관사에 오시면 내버려둬 아주 이 새끼 아주 그냥 내가 지가 엄마야 뭐야 이 새끼가 아주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지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아주 돌아가신 시아버지하고 똑같은 새끼 아주 그냥 저 집안 자체가 자라 사람이 새끼가 아주 나이를 먹었으면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새끼가 아주. 자, 부산에 정말 저기 여성분들 한 1000명하고 콘서트를 하는데 남편이 동굴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자긴 동굴 앞에 공구리를 친다. 공구리를 쳐가지고 아주 이 새끼를 아주 어디서 개아리를 들고 있어 이 새끼가 아주 버릇을 고쳐놔요. 주로 바닷가 여성들이 살아있더라고요. 내륙보다는 바닷가 여성들. 여러분, 한국 남자랑 살면서 한국 남자도 뭐 힘든 게 있겠지만 한국의 여성으로서 지금 대부분 뭐 50, 60대가 많으신데 한국 남자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여자를 좀 잘 알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죠.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문화 가정. 이게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국말을 쓴다고 말이 아니에요. 소리의 구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소리는 고막으로 확장을 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얘가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고 이걸 뜻을 알아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남자 여자에서 인간의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자, 여자가 이제 남편이나 뭐 옛날에 연애할 때 싸웠어요. 나 얘기하기 싫어. 가. 말하기 싫어. 이거는 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 말을 알아들으면 자기야 나 너무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 되는데 가도 돼. 가도 돼. 그러면 여자는 이제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가라고 했잖아. 말하기 싫다고 했잖아. 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이거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싹싹 비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는 남자들은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개다 개. 내가 진짜
이러면 되는데 네가 가라고 해서 나 가는 거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분명 2번이나 말했어. 이제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말을 잘 못 알아먹는데요. 그러면 한국 남자는 지금 여자 만나서 막 행복해요? 제가 대부분 안 행복하다는 증거를 댈게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4, 5, 6, 7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어서 지금도 잘 되는 게 딱 하나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이 프로 아세요? 아시는구나. 그럼 남편이 혹시 이 프로를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면은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뭐 좀 시골에 텃밭이라도 할까? 아니면은 뭐 자연에 좀 사는 게 좋지 않나? 너무 도시에서만 살고 이런 것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자연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안 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눈치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자연을 좋아하나? 시골 사람이라 가지고 시골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그게 자연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저씨들 어디 살아요? 예? 산 맹지 막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 진관사 얼마나 좋아요. 이 터 좋은 곳에다가 이런 좋은 건물이 있고 막 뭐 법당도 엄청난 문화재고 막. 근데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맹지에 막 그지 같은 거 막 천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 추운데 목욕 어디서 해요? 거의 계곡에 가가지고 막 얼음 막 깨가지고 막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유 행복합니다. 아유 공기가 맑습니다. 아유 행복합니다. 노루 맛있습니다. 노루 계속 행복하다고. 좋다. 표정이 좋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감탄사를 많이 내뱉는 남자들은요 거기밖에 없어요. 도시에 사는 남자들 봐봐요. 얼굴 표정. 분리수거하러 와가지고 추운 겨울날 밑에 반바지 위에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아저씨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가 맑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냐고요. 같이 사는 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살기 싫은데 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강의가 엄청 긴데 저는 오늘 진짜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그 새끼 사랑을 왜 받아요? 나 준다고 받는 여자 아니에요. 저 누나 4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누나 2명이 이제 또 새로 결혼을 해야 할 상황이 자세한 거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근데 누나들이 결혼할 때 제가 막내였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매형이 와서 용돈 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저도 50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도 너무 많이 하면서 사람 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누나들이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려고요. 여러분 진짜 지금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는 기술을 저 진짜 딱 하나만 소개할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좀 애들 크면 좀 새 오빠를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고리가 반복돼. 그냥. 예? 저는 여자들이 제가 결혼정보회사에서 7년을 강의했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똑같았어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마라, 결혼을 준비해라. 뭘 준비하지 말라고요? 결혼식. 그리고 뭐를 준비하라고요? 결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준비해요? 결혼식. 뭐 그거 뭐 해보니까 별 의미도 없어요. 뭐 그 예물 그거 뭐 예물 지금 하고 있는 분 있어요? 결혼 예물? 그거 목걸이하고 반지 세트로 된 거 디자인 거지 같은 거 그거 누가 그거를 합니까? 결혼 예물. 결혼 반지 거의 하지도 않아요. 뭐 다 브랜드 거 하고 싶지 뭐. 앨범 봐요 안 봐요? 보면 화가 나는데 볼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 하지 말 걸 생각나고 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발적 사건이 생겨가지고 짜증나겠어요. 순진할 때 어휴 진짜 짜증나 정말. 자, 결혼을 준비해야죠. 결혼을 준비한다는 거 딱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자는 이런 남자가 좋다.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해줬는데 연애할 때처럼 안 하고 결혼 초기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있었을 텐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아니면 살다가 좀 변한 거예요? 살다가 좀 변했을 거라고요. 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겠으면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했겠죠. 근데 남자가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모든 해답은 뇌에 있는데요. 뇌를 열어보면 중추가 몇 개 있는데 센터 중추는 언어 중추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하냐가 인생에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을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시간 속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근데 남자가 여자를 딱 만나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뇌하수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나와요. 막 이거 막 도파민, 환각성 물질이에요. 그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미쳐가지고 막 이게 막 그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의욕이 샘솟는데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그 여자랑 있으면 배가 안 고프고 그 여자랑 있으면 졸립지가 않고 일을 많이 해도 피곤치 않대요. 그러면 여자네 집이 멀어도 바리다 준대요. 남자네 집 파주, 여자네 집 여주. 아 오빠 너무 멀어요. 들어가요. 막 그래. 나 운전이 취미야, 씨나. 나 하루에 500km 하잖아 운전. 나 운전 엄청 좋아해. 미쳐가지고. 그리고는 그때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말을 좋게 한대요. 그래서 관계를 창조한대요. 아 오빠 나 회사 너무 힘들어 부장님 때문에. 그러면 결혼하면 좀 쉬어. 나 자기 힘든 거 보고 싶지 않아. 오빠 성격 알지? 오빠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부장 또라이 새끼. 누구 편 들어줘요? 내 편. 그러면 여자는 이 사람 내 편이네. 그러면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결혼하면 도파민이 안 나온대요. 아이고 안 됐네요. 왜 안 나올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남자의 뇌는 똑같은 시각 정보에는 일정 시간만 활발하게 반응을 보인대요. 즉 길들여졌다는 뜻이네요. 그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철이 바뀔 때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옷이 있는 분들은 스님들밖에 없어. 스님들은 항상 옷이 있어. 항상 옷이 있어. 오직 스님만 옷이 있고 여자들은 옷이 없어. 가방도 없을걸요. 아마 여러분은 집에 봉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뭐. 근데 작년에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 근데 올해 들만한 게 없어. 해마다 가방 사고 옷 사고 신발 샀는데 들만한 게 없는 건 취향이 없거나 정서의 허기를 말한대요. 마음이 허하면 물건이 없다고 착각한대요. 근데 이제 마음이 허하지 않으면 나는 이 옷으로도 충분하고
항상 나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절에 샤넬을 메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스님, 에르메스 사야 되는데. 왜? 마음이 허하면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도파민이 딱 떨어지고 이제 결혼하고 10년, 15년이 되잖아요. 그럼 남편의 몸에서는 거의 도파민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안 나온대요. 흥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이프를 보고 흥분하고 막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 와이프가 속옷 입고 지나가도 그냥 동물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동물의 왕국. 그냥 도파민이 안 나오고 사리가 나온대. 사리. 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지키니까. 스님도 아닌데도 사리가 나와버려. 왜? 깨끗하니까. 항상 아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는 이제 뇌는 원래 자기 말투로 돌아간대요. 그걸 모국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한테 결혼할 때 모국어 좋은지 확인하고 투자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조건이 같으면 모국어 좋은 남자가 좋다. 어차피 흥분 물질은 계속 기대하기는 어렵다. 음식도 식을 때 식었는데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좋은 거. 근데 음식은 불맛이 있고 찬맛이 있거든요. 차게 먹으면 맛있고 웬만큼 불맛이 있을 때 먹으면 맛있는 게 있다고요. 그 불이 떨어졌을 때 맛있는 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은 떨어질 거니까 재료가 좋은 남자랑 결혼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아유, 이거 결혼 전에 들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안타까우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3세판이에요, 진짜. 그러면 모국어 확인하려면 누구 만나셔야 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하는 말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 시댁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들은 언어들, 그거를 물어보는 게 좋은데.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여행하다가 결혼 한 달 전에 시댁 어른을 처음 봤네요. 상견례 거기서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몇 달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어머니. 종자가 똑같네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아줌마 얘기 100만 명은 들었네요.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강사님 저희 남편은 도파민은 좀 떨어졌지만 모국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되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예의 있게 해요. 손 살짝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0.5% 남자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과 나이가 더 들어서 이성의 매력이 무뎌져도 계속 여러분한테 다정하고 친절하고 예의 있게 말하고 행동하실 거예요. 물론 다른 여자에게도 다정하고 또 친절하고 또 깻잎도 떼질 수 있고 이제 그럴 워낙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 너무 잘하신 거고 오늘 진짜 증권사에 잘 오신 분은 모국어 안 좋고 도파민 떨어진 남자랑 사는 분들. 제가 기술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추천하는 이 기술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별을 생각하세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 남자는 살아보니까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중학교 못 가고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5학년 2학기 전후에 죽어요. 그냥.
여러분, 남편을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공황장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의 사랑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테스트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요 해보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뭐야? 뭐야? 들켰나?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밥을, 남편에겐 인정을. 뭘 주시라고요? 인정. 인정의 다른 말이 칭찬이래요. 남자를 인정하거나 칭찬한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이별하지 마세요. 악순환의 고리가 또 생겨서 여러분이 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인정도 해보고 칭찬도 내가 3개월, 6개월, 1년 해봤는데 너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진지하게 생각하셔도 전 된다고 추천하는 편이에요. 자, 인정하고 칭찬했는지 한 번만 기억해 보세요. 언제? 이 남자가 성과를 냈을 때. 여보 승진했어 이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남편이 승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때까지? 계속 시위에서 알바만 하고 있어요? 했잖아요. 여보 나 승진했어, 임원 됐어 이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축하해요. 또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는 사장이 부장한테 하는 말이야. 고생했어 박 부장. 항상 보고 있어. 사장은 안 보는 게 아니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는 돈 주는 사람이 돈 받는 사람한테 하는 수직적 단어래요. 기운을 절대 올리지 못하는 단어래요. 다른 거 없어요? 멋져. 말투 그딴 식으로요? 여보 나 이번에 임원이 됐어. 멋져. 멋지단 말이야. 하니까 되잖아 임마.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You can do it. 멋져. 자, 여러분 말투라는 게 있어요. 말투. 아까 말투는 영혼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람, 호흡에서. 다른 거 없어요? 잘했어? 잘했어는 개 훈련할 때 하는 말이야. 갖고 와! 잘했어! 이 새끼가 아주 잘하네. 먹어라! 개껌. 잘했어. 여러분 잘했어는 내 중심으로 남을 평가하는 말이래요. 반대말은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말이래요. 봐보세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버렸다니까요. 네. 이거를 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말. 남자는요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행복한 줄 아세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수록 예쁜 여자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근데 한국 남자는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결혼할 때 뭐 여자 소개해달라고 할 때 뭐만 물어봐요? 야 좀 질서 지켰나? 얼굴에 질서? 나 이거 무질서한 분 싫어한다. 그냥 상에 속은 거죠. 이쁜 거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봐라. 부부라는 것은 얼굴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쁜 것들 오래 못 간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안 예쁘면 아예 못 간다. 이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진짜 여기까지 들어야 돼요. 진짜 세트.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한테 이쁜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여자가 좋냐요?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 남자들이 왜 삐지는지 알아냈어요. 어려서 남자들은 일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래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섭섭하대요. 서운하고. 그 인정을 누구한테 받았어야 좋았냐? 자기 아버지. 아버지 이번에 뭐
의사시험 최종 합격했습니다. 병원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힘든 공부 대단하다 아빠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했어 이래야 되는데 한국 아빠들은 아빠 이번에 의사시험 합격했습니다. 겸손하고 이 새끼야 겸손 자만하지 말고 이 새끼야 자만 뭐를 안다고 생각하면 위험해 이 새끼야. 가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어른들 말씀을 겸손하게. 아빠는 엄청 힘들게 컸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칡을 먹으면서 이 새끼야 산을 넘어서 칡 먹으면서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그럼 이제 이 아들은 참 칭찬 좀 해주시지 뭔 칡 얘기를 30년을 대화 자체가 안 돼. 대화 자체. 새 아빠가 필요하다. 아버지 전공이 안 맞아서 저 다른 거 한번 하고 싶은데 재수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힘드시면 반수만 시켜주세요. 이때 아버지가 힘들지 우리 아들 힘들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 헤르지에 힘들지 그래야 마음의 폭풍이 기적처럼 잔잔해져요. 힘들지 얼마 힘들어? 아빠가 해주면 좋은데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한국 아빠들은 아빠 재수 너무 힘듭니다. 해병대가 이 새끼야 해병대. 아빠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새끼야 칡을 먹으면서 이 새끼야 아빠는 월남 스키부대에 있었어. 거긴 특수부대야. 조사에도 안 나와. 칡을 먹으면서 뭐 이 칡 얘기를 계속해.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럼 이제 이런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해요. 그럼 뭘 하겠어요? 보고 아버지 입대합니다. 다음 주에 제대해가지고 아버지 절 봐주세요. 제대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밖에서 식사하고 올게요. 새 아버지 될 분하고 보고 대화는 없어요. 왜? 칭 얘기를 계속하니까. 칭찬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여러분의 남편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3, 40년 자랐다가 여러분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7, 80% 남자는 엄청 억울해요. 일을 많이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거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네. 저는 뭐 우리 스님들이 우리 여기에 정말 그 건축하시는 아주 우리 큰 어른이 계신데 그분한테는 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항상 그런다고. 우리나라 최고 분이라고. 우리나라 최고라고 최고.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이 분야를 모르니까. 근데도 최고. 우리 절의 유일한 남자 최고. 하도 자랑을 많이 하시길래 찾아봤어요. 최고시더라고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힘든 게 눈녹처럼 녹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못 받으니까 여러분한테 엄청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안 해주다 보니까 삐져버린 거죠. 섭섭하니까 말 안 하고. 그래서 인정을 한번 해줘 보셔라. 이쁜 말, 그게 이쁜 말이에요. 기술 보여드릴게요. 여보, 나 이번에 임원이 됐어.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놀라야지 칭찬이래요. 사람들은 내가 뭘 했을 때 긍정적으로 놀라주길 바란대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요, 모든 강연이 잘 안 돼요. 대상들이 그걸 잘 놀라주고 반응을 해주는 대상 할 때만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돈을 엄청 준다고 그래도 안 하는 대상도 있고 돈을 안 준다고 해도 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전 중학교 남자들 그 새끼들은 아예 안 해요. 아주 이 쌍놈 새끼들은 저하고 안 맞아요. 해봤죠. 청소년 캠프 1000명씩 1시간 동안 저 이렇게 봐요.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유머했더니 앞에 앉아 있는 애가 자기 친구한테 저 들으라고. 나이 먹고 고생한다 씨. 이런 표정을 1000명이 하고 있는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거는 웬만한 인물이 아니고는 안 나와요. 저는 그 인물이 되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아줌마 강연은 강사료가 안 맞아도 하고 하면은 막 제가 더 신나는 거예요. 왜? 아줌마들은 뭘 해요? 리액션을 한다고. 그것도 젊은 여성들은 리액션 잘 안 해요. 젊은 여성들은 웃을 때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되게 새침하게 웃어요. 제가 유머 딱 던지잖아요. 웃기긴 웃긴데 막 이렇게 너무 재밌다 이러지 않고 (40이) 넘으면 여자들은 보통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웃으시더라고요. 뭐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강의가 잘 돼요. (50이) 넘으면 소리를 내줘요. 그때는 작두를 타기 시작해. 작두. 선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 걸 느껴. 느껴. 이건 실존이야. 불이 내려와. 내 입에서 불이 나가. 그리고 저의 잔병이 치료돼. 그분들 때문에. 이건 실존이 실존. 에너지, 기의 순환, 밀물 썰물, 들숨, 날숨. 그래서 저는 5급 이상 공무원도 안 해요. 고위공직자 해봤는데 표정에 급수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웃어도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먼저 안 웃고 옆에 2급이 웃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제 2급이 웃으니까 이게 저같이 눈치 많이 보는 애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이쁜 여자분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분한테 결혼하라고 막 추천하고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얼굴 이쁘고 몸매 이쁘고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인생 최고다. 그냥 안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진짜. 지금 스님들 표정만 제일 좋아요. 제가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샘물 같아야 뭐가 모이지 않겠어요? 뭐 그 종교라고 모이나요? 그런 세상 다 갔죠. 거기에서 뭔가 샘물이 나와야 이렇게 영업하지 않아도 다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쁜 말 딱 하나 그냥 소개할게요. 놀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축하한다는 뜻이래요.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말이래요. 자 해보세요. 뭐 우리도 하나라도 배워서 가면 좋잖아요. 여보 나 이번에 임원이 됐어. 그건 죽기 전에 하는 거. 그건 죽기 전에 거. 진실성 1도 없는 가짜 연기. 이게 뭐예요? 사람이 진실해야지. 제가 해드릴게요. 자기야 나 이번에 임원이 됐어. 남자는 자기가 놀라진 않아요. 자기가 놀라긴 그렇잖아요. 여보 나 승진했어. 우후! 승진! 이런 모질이가 승진할 것 같아요? 그냥 일 잘하는 남자들은 승진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일만 많이 하는 거야. 일만 많이 많이 하는 거지. 별것도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놀라주기를 속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어머 대박. 뭐라고요? 여러분은 왜 말투가 그래요? 저는 호흡을 띄워서 어머 대박 이런데 여러분 어머 대박 대박 계란이요 대박. 왜 목을 이렇게 쪼여요? 대박. 자 이게 아니고
전 호흡을 띄우잖아요. 호흡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볼게요. 어머 대박. 두 번째 이 창조적인 말을, 예쁜 말을 치면 그 남자는 여러분에게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나도 좋은데 자기는 엄청 좋겠네. 뭐라고요? 나도 좋은데 자기는 엄청 좋겠네. 마반야 바라밀다바냐 심경아제 아제 바라승아제 나도 좋은데 자기는 엄청 좋겠네. 오늘 진관사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띄워서 나도 좋은데 자기는 엄청 좋겠네.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못하겠다.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옷이 올라가지고 나 못하겠어. 나 이거 못하겠어. 옷딱이 올라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어. 여러분이 왜 그 뉘앙스를 못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승진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못 봤거든요.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보 나 이번에 임원이 됐어. 그랬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내 성격 알지? 자기는 내 말만 들으면 잘 된단 말이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항상 나 3000배 하면서. 자기는 내 말만 들으면 잘 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잘 된 거야. 알았어?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내버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안방에서 와이프하고 안 자는 거예요. 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침대 쪽에서 지도 물려 뒤질까 봐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테레비 보면서. 테레비 뭐 봐요?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유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긴 뱀이 없습니다. 뱀 때문에 얼마나 그 말을 들으려고 5년 10년을 일했을까요?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대단하다 정말.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의 기쁨에 전 너무 기쁘네요. 근데 우리는 모든 말을 내 중심으로밖에 하지 않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게 엄청 어려운 경지래요. 얼마나 좋아. 그러려면 내가 한 점이고 저 사람이 중심이라는 기본 사상이 있고 두 번째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또 저 사람이 잘 된 거에서 내가 완전 자유로워져야만이 놀랄 수 있는 거래요.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스코리아 대회에서도 봐보세요. 최종 2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사회자가 너무 뻔한 질문을 해. 자,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언니 담배 펴요. 어떻게 해서든 깎으려고. 남을 올리는 게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거든요. 나도 좋은데 자기는 얼마나 좋아. 엄마가 98점 받았어. 엄마가 좋은데 우리 딸 너무 좋겠다. 근데 한국 엄마들은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어. 엄마 성격 알지?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여자야. 원래 그래. 성격 자체가. 알았어? 뱀 또 나와. 결국 애들도 새엄마 원하게 되고 이제 남편도 새엄마 원하고 지금 전부 집안 의견이 새엄마 쪽으로 지금. 그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기존 엄마. 그리고 자기 입으로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너희들 엄마 없으면 거지. 굶어 죽어. 죽긴 뭘 죽어요. 새엄마 와서 좋아 죽어버려 그냥.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하고 그냥. 말 예쁘게. 여보 나 좀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일찍 은퇴하고 싶어. 이 헤르츠를 동의해 주는 것이 힘이래요. 얼마 힘들어 당신.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여. 그럼 이제 한국 남자들은 결혼은 잘했구나.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 만나서 힘든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기주의. 저 집안 자체가 이기주의.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이기적이더라고 사람이.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또 왔다 가야 돼요. 며느리가 왔다 가라 부르니까 돌아가셔서 쉴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자는 자기가 한 행동을 인정받으면 그 행동을 개선하려고 한대요. 아주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딸기 사왔어요. 뭐 요즘 뭐 이제 여름이니까 수박 사왔어요. 복숭아 사왔어요. 복숭아. 자, 사왔는데 칭찬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하려고 해요. 자, 복숭아 사왔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바로 해야 되는데. 나도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아? 복숭아인데요. 이게 뭔 말이래요 도대체? 복숭아를 사왔는데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엉망진창 엉망진창. 칭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자, 할게요. 자, 복숭아 사왔어요. 아, 여보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불안해요. 뭐야? 그러면 남편 별것도 아니다. 뭐 그러면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복숭아 씻으면서 한 마디만 던지시면 남편은 여러분한테 더 잘해요. 먹고 싶었는데 딱 알고 사오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절에 올 때 뭐 스님들 뭐 좀 드시라고 뭐 과일 뭐 종류도 많잖아요. 뭐 조금 사왔어. 근데 스님이 이거 나 어떻게 딱 먹고 싶었는데 나 못 나가서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알고 사오셨어요? 나 너무 신기하네. 그러면 또 엄청 신난다고요. 와, 내 수고가 그냥 와, 내가 뭘 해서 좋거나 내가 있어서 좋다는 뜻이래요. 그러다가 근데 이런 거 모르니까 이제 한국 여성분들은 이제 복숭아 사는데 자기야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라 말이야. 자기야 자라 자기는 잘다 말이야.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잘더라고. 사람 자체가 자라. 시아버지 복숭아 때문에 또 와야 돼요. 또 와야 돼.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복숭아 때문에 왔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와야 돼. 은평구에 또 와야 된다고요. 지금 복숭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복숭아 칭찬하면 남편은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도 다 들려. 이게 왜? 나이 먹을수록 내 욕이랑 내 칭찬밖에 안 들리거든. 그러면 개선된 행동을 또 하려고 해요. 애 같으니까. 그러면 샤인머스킷 사와. 샤인머스킷. 특이한 칭찬 받으려고. 애 같아가지고. 샤인머스킷도 뭐 여보 샤인머스킷이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이거 샀어.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칭찬 받으려고. 그러면 샤인머스킷 씻으면서 한마디만 덧붙여서 하시면 끝나요. 희한하네. 뭐라고요? 희한하네. 먹고 싶으면 딱 알고 사오네. 그러면 이 남자를 엄청 칭찬한 거예요. 그럼 나오면 무심하게 물어보세요. 남자들 잘 모르는 과일인데 어떻게 살 생각했어 당신은? 그럼 한국 남자가 내가 당신 사랑해서 사왔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주웠어. 아파트 앞에 떨어졌더라고. 한국 남자는 누구한테 제일 쑥스럽냐면 자기 아내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한 걸 본 적이 없고,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면 팔불출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의 프레임을 거의 못 넘고 그 프레임 안에 사는 거래요.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안에 살지 누가 천장에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 다 그 프레임 안에 살다 대부분 프레임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의 프레임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언어의 건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쌓아두면 그 좋은 언어 안에서 정말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운치 있고 한옥이 그렇잖아요. 사찰에 이 건축물들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뭔가 오면은 운치가 있고 기품이 있고, 시간이 지났는데 더 빛을 발하고, 그게 어려워요. 시간이 지났는데 빛을 발하는 게, 가치가 더해지는 게. 그걸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강사님, 저는 어떻게 이쁜 말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내 부모가 하는 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하라고 했다고요. 이런 그릇.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살님이 이거 갖고 오는 거 보셨죠? 어떻게 갖고 오세요?
되게 조심히 갖고 오잖아요. 왜?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는 여자를 이런 그릇처럼 대해야 되는데 스댕처럼 돼버려. 스댕 여자를 던져버려. 씨, 안 깨져 이거. 수댕인데 뭐 우그러지면 피지 뭐 씨 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했고 자기 부모도 나를 스댕처럼 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하지만 대하는 방식은 스댕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여보 나 갱년기인가? 다 싫어. 그럴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게. 여행이라도 좀 갔다 와. 애들 좀 신경 그만 써라. 알아서 다 한다. 친한 언니들하고 갔다 와. 2박 3일이라도. 멀리 못 가도 뉴질랜드라도 다녀와. 아니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말이라도. 갱년기 왔다는데 나 갱년기가. 힘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갱년기를 20년을 하고 있어요. 뭐 맨날 힘들다 뭐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고 뭐 일을 하는 여자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이제 집에서 노는 여자가 뭐가 힘들다고 대도 안 하는 소리 찝찝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남자도 자기가 힘들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줘 봤거든요. 우리 아들 너무 힘들지. 좀 쉬었다 해. 네가 뭐 하는지보다 아빠는 네가 훨씬 중요해. 살다가 1, 2년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고. 아빠는 항상 너 소중하게 생각해. 이걸 본인도 못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힘들다는데 말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이들 이제 기르시면 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꿀팁 하나 소개할게요. 자, 와이프가 애를 막 혼내고 있어요. 너 이 새끼, 엄마가 뭐라 그랬어? 자, 이때 남편이 이걸 봤어요. 아빠는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아들 편 들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엄마 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애를 더 혼내야 돼요. 엄마가 일의 강도로 애를 혼내고 있다면 아빠는 2, 3으로 혼냈어요. 이 새끼 엄마가 힘든데 말이야. 엄마 갱년기라고 요즘 힘들다고 했어 안 했어? 니들이 엄마를 도와줘야지. 몽둥이 갖고 와. 그랬는데 와이프가 거기에다 대고 맞아! 이 새끼 조져버려 여보! 이런 짱놈 새끼! 여보! 이 새끼 대가리 막아 이 새끼야! 자 아빠도 내 편이야! 자 이런 여자하고는 월요일날 이혼하세요. 자 이 여자하고는 계속 살아서 될 일이 아니야. 그냥 아이들의 동의를 빨리 구하고 이혼해요. 그냥 제 말 듣고 해요. 그냥. 자 안 돼요. 보통 정상이라면 이 새끼 몽둥이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이 뭐 됐어. 뭐 이 새끼도 뭐 정신 차리겠지 뭐. 이 새끼 막 그러면서 이 여자는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이구나. 그리고 애한테 화를 안 내요. 왜? 내가 이렇게 화내면 남편이 이렇게 애를 할 것 같으니까 화를 안 내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지혜의 꿀팁을 알아야죠. 여보, 우리 막내 동생 군대 갔다 왔는데 정신 못 차려 이 새끼. 짜증나. 자, 이때 아내를 나무라셔야 돼요. 왜 그 동생 험담을 해 당신은? 처남은 애가 괜찮아.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한두 달 딱 그런 시기가 있어. 쓸데없이 동생 욕을 하고 있어. 장인 장모님 모르게 집에 한번 오라고 그래서 돈이나 좀 줘. 애가 괜찮은데 왜 동생 그 혼을 내나? 그 누나라는 사람이. 이러면 여자는 겉으로는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나도 속상한테 자기한테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결혼은 잘했구나. 자, 이런 여자의 심리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암기했다가 발표만 하시면 돼요. 발표 그냥 248, 525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를 이해할 수 없어. 저는 누나가 많았으니까. 아줌마 100만 명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런 거 모르니까 여보, 우리 막내 동생 이 새끼 정신을 못 차려. 나 그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이 새끼 완전 또라이 새끼 이 새끼. 나 객관적이잖아. 나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해버려. 돌아가신 장인하고 똑같아. 애 새끼가 아주 그냥. 시아버지 또 와야 돼. 말 예쁘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서로 이 말을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쪘잖아요. 쪘다고요.
친한 애들 딱 좋아, 딱 좋아. 네 키에는 65kg가 딱 보기가 좋아 지금. 나이 먹고 살 없으면 배기 싫어.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국 남자는 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일단 신앙생활을 어느 종교를 망라해서 잘 안 하고, 두 번째 누구 말도 잘 안 들어. 여보 김창욱 강사님 강연 좀 들어봐, 너무 좋아. 그러면 그런 좋은 말이 있어 이러면 되는데, 그 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살 것 같아. 그냥 그런 새끼들은 이것만 터는 새끼들이야. 그냥 이중인격자 같은 새끼들. 유튜브로 이거 먹으려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라고 해야지 아줌마들한테 이걸 털어가지고 먹으려고. 당신은 무슨 그런 대도 안 한 소리를 해. 이번에 진관사에서 강연이 있었어. 나는 직접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보고 들었어. 당신이 들으면 전부 좋은 내용이야. 가서 살아 그 새끼랑, 이거 좋은 새끼랑. 그 좋은 새끼하고 살면 되잖아. 난 이게 없어. 그 남자들이 왜 이렇게 되나 봤더니 어려서 권위주의자를 경험해서 그렇대요. 권위주의자는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권위는 뭐냐면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이래요. 권면과 위로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실력은 높고 자세가 낮아야 된대요. 저 주지스님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보다 실력은 높고 자세가 낮아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스님 키가 낮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세가 낮다니까 왜 스님 키를 봐요? 스님 지금 앉아 계신 거지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아니 왜 자꾸 스님 키를 보냐고요. 스님의 마음의 자세가 낮다. 실력은 있으시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수력 발전. 야 내가 나이 먹었어, 내가 뭐 주지 스님이야, 내가 뭐 큰 스님이야 그러면서 뭐 이러면 그게 권위가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종교가 다른데 스님을 만나러 오겠어요? 안 만나죠. 아니 뭐야 무슨 뭐 자기네들끼리 인정하는 거지 무슨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게 절의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근데 실력은 높고 나이는 많은데 자세가 낮으시거나, 공부는 많이 했는데 자세가 낮거나, 돈이 많은데 자세가 낮거나, 그럴 때 권면과 위로가 통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남자들은 어려서 그 권위 있는 남자 어른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죠. 아버지는 칙 먹었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처맞고, 중학교에 처맞고, 고등학교 가서 선배한테 또 처맞고, 군대 가서 또 선임한테 처맞고, 또 사회에 나오면 돈이 계급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은 종교도 잘 믿기 싫고 누구 말도 듣기 싫어진 거래요. 그 마음을 열려고 할 땐 뭐를 마셔야 돼? 술. 한 병 먹으면 안 열려. 3병 먹으면 완전 열려버려. 막 문제는 정신이 나가버렸어. 마음을 열려고 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렸네. 그럼 힘듭니다 이래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 선배도 할 말도 없으니까 먹어 이 새끼야, 먹어 이 새끼야, 말한다고 안 돼 이 새끼야,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대한민국에 비둘기가 왜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해요? 지자체가 해요? 종교단체가 해요? 비둘기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이 계속 비사모 불쌍한 사람,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남자분들은 진짜 이미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일상에서도 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마음밭이 되신다고요. 사람이 언제 좋은 일이 생기냐면 누구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 때래요. 그게 바로 봄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내가 저 사람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나 들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또 오늘 남자분 중에 나 오기 싫었는데 아내가 오자고 해서 오신 분은 진짜 이건 더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딴 놈이 말하는 걸 1시간 이상 듣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럼 그분이 왜 왔겠어요? 그거는 정말 오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엄청 큰 힘이야. 사랑이나 두려움 때문에 오신 남자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그 이쁜 말을 부모에게서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쁜 말은 자꾸 듣다 보면은 물든대요. 내 모국어가 아니어도 영어 할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가 자주 들은 것, 자주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다 물드는 거래요. 내가 자주 보는 것, 내가 자주 듣는 것,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게 거의 우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것,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우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드는 존재니까. 그러니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만나시고,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좋아하는 게 학습 효과가 더 빠릅니다. 한국은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좋아하고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어느새 물드실 거예요. 여러분, 살이 어느 날 쪘어요? 어느새 쪘어요? 네? 어느새. 슬퍼서 먹고 기뻐서 먹고 화나서 먹고 헛헛해서 먹고 하다 보니 어느새 찐 것처럼 언어도 어느새 좋아지는 거니까, 이쁜 말 들으시고 이쁜 사람 만나시고 이쁜 자연 보시고 각각의 신앙을 따라서 좋은 경험들 많이 하시면 어느새 저희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말을 좋게 못한대요. 제가 스트레스 없애는 거 보여드리고 마치려고요. 여러분, 화나면 어떤 음식 잡수고 싶어요? 그쵸? 막 어우 짜증나, 브로콜리 삶아야지, 이런 사람 좀 또라이 같잖아요. 어우 열받아, 당근 주스 마시고 싶네, 비트즙이랑.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스트레스 물질이 의학자에 따라서 되게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근막에 저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막을 위축시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딱 이게 땡땡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근육을 둘러싸는 막이 이제 되게 작아지고 이게 약간 레깅스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엄청 작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녹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 받으면 몸을 데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몇 개 먹으면 열이 나면서 스트레스가 녹아버리는 거래요. 반복하시면 암에 걸려버리시는 거예요. 더 열받으면 음식은 땡기지 않아요. 왜? 스트레스는 장에서 되게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소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땡겨요? 술 잡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여름 같은 때는 막 맥주 씨앗이 해가지고 막 그냥 소주 타가지고 그냥 숟가락으로 팍 치면 그냥 쫙 마시면 혈관 타고 막 그냥 쫙 막 스트레스 녹죠, 간도 녹죠, 다 녹아버려요 그냥. 하나 얻고 10,000개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강사님, 그것 말고 없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있어요. 오늘 1시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시면 몇 시예요? 12시 넘었죠. 그러면 제가 지금 1시간 반이나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갔다고 느끼세요? 천천히 갔다고 느끼세요? 빨리 갔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무언가의 현상에 집중했다는 뜻이래요. 인간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는 단어로 바꾼대요. 재밌는데? 그리고 재미를 느끼면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리셋해버리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스트레스 관리해요? 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를 가는 거,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는 거래요. 그걸 취향이라고 한대요. 뭐라고요? 취향. 이거를 모르면 인간은 참기만 하고 숨을 못 쉬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계속 못 쉬면 생기는 장애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 참았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답답한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아. 문제는 뭐예요? 죽진 않아. 죽진 않고 죽을 것 같아. 이게 죽음보다 더 나쁜 상황. 그러니까 숨을 인간은 쉬어야 되는데, 자기가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날 때, 시간 빨리 가는 일을 할 때, 시간 빨리 가는 장소에 갈 때인 거죠. 이걸 모르면 인간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그냥 숨 참다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들여서 막 유럽 갔다가 인천공항 내려서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아이고 나가면 개고생, 집이 제일 좋아, 김치찌개 먹고 싶다, 김치찌개 500 쓰고, 그리고 보상으로 오마카세 30만 원짜리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다, 30만 원짜리 먹고. 왜냐하면 자기의 취향이 아닌데 남들이 정해놓은 순서의 우회 거로 내가 보상을 나한테 해준 거래요. 그게 차가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취향을 아는 것이 최고의 여행이래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은 강사님 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모르네요. 전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오래 했네요. 그래서 요즘 억울해요. 그렇게 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50, 60 됐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영어로 하지 않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 나이가 몇 살이신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남은 인생의 오늘이 첫날, 생일 같은 날인 것. 인간은 늘 모든 날이 생일이래요. 우리 남은 인생에 계속 첫날이잖아요. 1초 전만 해도 전생이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계속 첫날이고, 엄청난 영험함이죠, 이런 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너무 영험하니까 모르는 거죠. 여기는 지구라는 행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은평구라고만 해요. 여기는 지금 지구인데 빛의 속도로 50만 년을 가도 저희 같은 지적 생명체를 아직 발견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의 공간이 인간만 있다면 너무 낭비된 것이라고 천체학자 말하는데, 전 거꾸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지구와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신비롭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이대를 나왔든 똥배를 나왔든, 질서가 있건 없건, 유명하건 무명하건, 지식이 많건 지식이 짧든, 결혼을 해서 행복하든 이혼을 했든, 그런 가변적인 아무것도 아닌 이유들에 비해서 인간의 삶을 우주적으로 보면 한없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비로소 소중할 때 그거를 케어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안아. 짝은 어떻게 해요? 비를 맞죠. 남자들은 요즘에 산악자전거 그거 하나에 막 사이클 1,000만 원, 2,000만 원 해요. 아저씨들이 이걸 타다가 자빠질 때 지 몸으로 일단 받치고 그 위로 자전거를 튕겨. 왜? 내 몸은 재생이 되지만 이거 비싼 건 재생이 안 돼. 중고값이 떨어지니까. 인간은 모두 소중한 걸 지키려고 하거든. 근데 저희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억겁의 소중함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잘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의 우주도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은 못해도 예의 있게 해야지. 부부 사이에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예의 있게, 여보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이런 명령은 안 된다.
부탁해서 안 듣는 사람은 명령하면 더 안 듣는다. 부탁하다 안 되면 새 오빠를 만나라. 존중. 언제 존중해요? 내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이 생명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웃고 이 생명이 반응하는 이 순간이 말도 안 되게 신비하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영국에서 논문이 나왔는데요, 15번 정도 안아주니까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녹더래요. 그래서 저는 부부 세미나 가면 항상 마지막은 서로 꼭 안아주세요 항상 말해요. 그러면 남편들이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를 안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부적절하다. 그럼 부부인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경례는 가능하다. 상호의 예를 표하고 싶다. 그래서 필승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든 기억, 슬픈 기억은 근막에 저장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건 인생 살다 힘든 자기의 기억을 자기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포즈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간단하지만 이게 힘이 있는 포즈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래요.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아, 괜찮아? 많이 놀랬지? 아, 괜찮아. 그걸 간단하게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래요. 자, 나지막하게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억에게 말해보세요. 시작. 이거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느끼세요. 살 빼야 되겠다고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 많이 쪘다고. 지금이 딱 좋아요. 살 빼면 안 돼. 100이 싫어요. 지금 65kg가 딱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면 나라의 유명한 몇 분이 세상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세상 일의 원동력은 소리 안 내고 소문 없이 직장을 다니고 급여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찰에서는 또 소리 없이 소문 안 내고 내 인생을 바쳐서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으로 무엇이 조금이라도 가도록 하는 분이 많이 오셨고, 오늘은 특별히 제 인생의 선배님과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제 누나 형 세대는 내가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가 중요했고 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내 취향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됐고 아이를 키워야 됐고, 이제 그러는 선배님들 엄마 아빠 세대가 30년 50년을 일해서 대한민국은 지금의 이 모습이 됐고, 그 혜택을 저와 또 제 후배들이 대신 죄송하고 감사하게 누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